지난해 조폐공사가 발행한 종이 상품권이 8조 원어치가 넘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액을 합하면요 10조 원을 넘는다는 게 금융계 추정인데 선물로만 사용되는 줄 알았더니 이 상품권들이요 뇌물 그리고 비자금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탑10이 9번째로 준비한 소식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상품권을 발행하는 곳 한국은행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또 중소기업에서도 발행하고 그런데 이게 아무 제한 조치가 없다면서요? 현재 법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발행 액수도 아무도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행 주체, 발행 액수 제한이 없고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는 건 이제 뭐 이런 백화점이나 이런 데 상품권 이건 굉장히 친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포함해서 어디든 발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제2의 현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 조폐공사에서 찍어낸 금액만 하면은 8조 8,858억 원. 근데 그 조폐공사 말고 다른 기관에서 찍어낸 것까지 합치면 뭐 1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이다. 지금 이런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양의 상품권이 발행되는 이유 그만큼 인기가 있기 때문일 텐데 어떤 점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건가요? 이게 사실 우리가 유가증권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수표는 어떻게 해요? 배설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은행에다 추적하면 다 나오죠. 은행에서 환금하면 전부 다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리고 또 현금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은 1,800인가요? 요즘 2천만 원 뭐 넘는 범위 내에서 찾게 되면 그거 다 금융분석원인데 통보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추적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네. 자금 세탁하는 데 있어서 예외적으로 상품권이 예외로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이거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행하는데도 제한이 있었고 네. 또 법인카드로 이걸 구입할 수 없었고 네. 또 대량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사실 예를 들어 백화점 상품권에서 누가 구입해왔다는 걸 적기로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권이 뇌물을 주는 수단으로서 최고의 어떠한 물건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뭐 법인카드로 아무리 고액의 상품권을 사도 이건 드러나지 않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백화점 상품이 제일 인기가 많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주유도 할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뭐. 아, 그렇군요. 물건을 살수 옛날에는 있어요. 백화점 상품권은 백화점에서 물건 살 때만 썼지만 요즘은 백화점 상품권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현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5% 정도 수수료만 내면 네. 상품권 거래소 가서 백화점 상품권을 주고 현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이걸 비자금을 마련할 때 상품권을 사면 회사에서 상품권을 사서 직원들의 줬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환금을 하는 거죠. 아. 그걸 비자금을 쓰든지 아니면 지금도 법정에서 상품권과 관련된 뇌물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네. 상품권으로 다 지급하는 거. 그렇죠. 추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뇌물의 대상이 된 거죠. 거기다가 또 플러스해서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 상품권을 발행하면은 또 이익이 되는 점들이 또 있다면서요. 그렇죠. 누구보다 아까 얘기했듯이 주체가 없다 보니까 이제 누구나 발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발행할 수가 있는데 일단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누군가를 사면 물건을 팔기도 전에 일단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요 미리 판 선매 효과가 그렇죠. 있죠. 그게 이제 지금 일본에 나와 있는 선매 효과죠. 네. 그러니까 뭐 미리 상품권을 팔아서 송금을 받고 상품은 나중에 지급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간 동안에 이자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수수료 수익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상품권을 보통 10,000원에 이제 팔고요. 그다음에 이제 들어오면 그 상품권을 받은 업체에서 상품권을 판 업체 쪽에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10,000원을 다 주는 게 아닙니다. 1%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그 수수료를 다시 또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거죠. 소멸시효 경과 이익은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제가 그 상품권마다 다 발행 그 유통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지나면 지났다고 못 해서 쓰잖아요. 못 쓰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법적으로 발행 이후에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잔액의 90%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얻는 또 이득이 있다. 그렇군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또 10%의 수익이 생기게 되는 거군요. 자, 그런데 이 상품권은요, 액수가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상품권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금하고 똑같이 쓸 수 있는 데다가 액수까지 고액권이 가능하니까 뇌물로 전달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상품권과 관련된 주요 뇌물 사건들이 이렇게 많죠. 그렇습니다. 이 상품권 뇌물 주요 사건이 있는데 제가 일선에 현직에 있을 때 실제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뇌물 수수 사건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의 그 단속을 한 사건인데 나중에 현장에서 압수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상품권이 나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에서 그 네. 상품권에 대한 출처를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권이 과연 뇌물수수나 불공정 거래 행위에 제공된 금품이냐 아니냐 네. 입증이 굉장히 곤란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환급성도 높지만은 이게 익명성이 보장이 된다. 아하. 그래서 상품권의 추적, 그러니까 백화점에서도 이 기재를 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회사가 또 뭐가 문제냐면 사실은 상품권이 이제 2002년부터 법인카드로 사용할 수가 구매할 네. 수가 있죠. 근데 자, 내 신분증하고 법인의 어떤 등록증만 가지고 가면 무제한으로 상품권을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사용 출처나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를 묻지도 하지 않고.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현금보다 훨씬 더 크게 통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뇌물로 만약에 전달될 때 5만 원권으로 뭐 1억 원을 줄 때와 50만 원 상품권으로 주게 되면은 부피가 10분의 1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뇌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군요. 자, 그런데 이 상품권이요. 이 과거에도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폐지됐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막 이런 그런 과거가 있다면서요? 과거에는 이제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상품권 자체를 발행할 수가 있었죠. 네. 그리고 그 발행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다 통제를 했고 또 이제 판매 내역 이걸 어디다 누가 사갔는지 이걸 다 기록을 해서 필요하면 정부가 요청하면 그걸 제출을 해야 됐거든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고. 예,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99년도에 이제 이런 법이 폐지가 됐고 네. 2002년에 그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는 거 이것이 또 자유로워지면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이 상품권 자체가 제2의 현금으로서 음성적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또 편리한 측면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 상품권 사실 이 우리 사용하는 사람들 일반 소비자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고 받으면 기분도 사실 좋거든요. 정말 좋게만 쓰면 정말 편리한 건데 이거 지금 뇌물로 쓰이는 돈 세탁한 데 쓰이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 어떻게 법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일단 지금 김영란법도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사실 그 법을 탈루하는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권법이라는 걸 또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누가 얼마나 사갔는가 그걸 네. 기록을 하고 반드시 보존을 하게 할 것 같고요. 또 가져갔을 때 이걸 쓰게 되면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해야 돼요. 네. 그럼 누가 상품권을 가지고 상품권을 그렇죠. 구입했는가 알 수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뭐 그러면 뭐 이런 반론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되면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 아, 그런데 기업활동이 좀 위축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런 불법한 걸 투명한 하는 거래. 게 좋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어느 금액 이상을 갖다가 상품권을 가지고 물건을 산다랄지 아니면 상품권 구입을 2천만 원 이상, 지금 현금이 2천만 원 이상 하면 금융감독원에 통보도 돼 있잖아요. 똑같죠. 상품권이 2천만 원 이상 사가게 되면 그것도 금융감독을 하는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나누는 이야기 상품권 2천만 원어치 이런 얘기 사실 우리 서민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정말 다른 나라 이야기 같습니다. 좀 좋게 좋은 제도를 좋게 사용을 해야 되겠죠.